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양측은 김건희 여사 수사와 새 정부 인사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런데 치열한 설전치고는 큰 소득이 없어 보입니다. 예, 제가 장관님 그 취임사에서 인상 깊게 본 대목은 선진 법치 행정입니다. 선진 법치. 장관님 미국에서 로스쿨 나오셨습니까? 예, 국비에 나라에서 보내줘서 고맙게 갔다 왔습니다. 예. 그 로스쿨에서 그 이제 미국 변호사 자격도 계시고요. 예, 그때 예, 영어를 참 잘하신다 그러시던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까? 협치는 야당과 정치적 반대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는 특수부 검사들하고만 협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요. 뭐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죠. 검사 인사가 이번에 지금 현 정부의 인사입니다. 한동훈 전 검사의 핸드폰 비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권리를 장관으로서 이야기 묻습니다. 지금 저뿐 아니라 과거에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 예병 물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공화국 법무부 장관 반대가 있는 거예요. 왜 정치 검찰이 출세한다, 이런 시중에 통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3년이 제일 심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이 법무부 장관 때문에 다른 중요한 많이 놓쳤습니다. 자, 부총리. 오늘 뉴스를 보니까 백운기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 또 산업부 산하기관 6곳 압수수색, 이 기사가 떴던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그 사건은 사실 몇 년 된 사건이라서요. 굉장히 늦게 진행된 거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몇 년이나 됐습니까?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길어봤자 어쨌든 5년 아니겠죠?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수사하실 겁니까?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지금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되어 있죠. 마무리라도 하려면 해당 사람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수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그럼 부분에 어떤 방식이 대해서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수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를 들어 어떤 방식이 있느냐고 제가 여쭙습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식의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법무장관으로서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부적절하다고 것으로는 말씀드립니다. 소환 조사하는 방법밖에는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이시니 어떤 다른 방식의 조사가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수사의 방식은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출근길마다 기자들과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고 있죠. 이번엔 새 집무실에 마련된 기자실을 직접 찾아서 취재진에게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저 메인 프레스룸 저 공사 다 끝나면은 수육떡이라도 좀 한번 먹읍시다. 알겠습니다. 여기 주방이 아직 안 됐죠. 식당이 되면 한번 양 좀 많이 끓일게요. 국회 소통관보다 좀 많이 좁은 것 같아. 식당 하나가. 괜찮아요? 좀 작네. 네, 약간 좀 독서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족한 게 많아서 이제 좀 빨리빨리 다 채워 나갑시다. 오늘은 불러만 보시러 오셨나요? 글쎄 오늘 이게 다 됐다 그래서 나 한번 보고 너무 불편한 게 없는지 좀 얘기도 좀 들어보고. 예민한 질문이지만 김성일 비서관님 여쭤보면 안 될까요? 내가 언론에 나오는 거는 다 챙겨보고 있으니까. 네. 오늘은 저기 블로그로 오신 거니까요. 대화를 하자는 취지로 메시지를 던졌다고
자꾸 그러시면 제가 못 보여드려요. 둘러보러 아니. 인사사. 의자는 뭐 일하는데 불편하고 내가 지금 좀 더 추운 것도 아니고 한번 올라가 보시죠. 어디 여기? 지금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좋은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십시다. 대통령 얼마나 자주 하시거든요? 저도 뭐 좀 자주 올게요. 이렇게 국민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출근 때 계속 질문 드려도 되는 거죠? 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수도관 인사 궁금증들이 다 있는데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아니 오늘은 진짜 저 인사차 들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환영해 글쎄 주시고. 뭐 인사 문제든 정책 문제든 그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 제가 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이번에 새로 뽑은 기자단의 총 간사입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전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자주 올게. 첫 기자회견은 어때? 그래서 그거를 뭐 정해놓고 해. 하여간 뭐저 아니 아침마다 보잖아. 혹시 바이든 대통령 오시기 전에 저희가 기자회견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너무 직접적이다. 너무 빨라요. 지금 전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새 정권이 군을 홀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이전 여파로 군사령부가 뿔뿔이 흩어지고 국방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겁니다. 야당의 주장에 군 지휘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군인 관계자들 말 속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자주 섞인 말씀인데요. 건물 내주라고 해서 건물 내줬고 관사 비워달라고 해서 관사 비워줬더니 이제 예산까지 깎느냐, 장병들 옷과 구두까지 벗기느냐. 뭐 옷과 구두까지 벗기는 이것은 아니고 우려하시는 군상 근무에 따른 업무 장애나 육군 참모총장 공간은 김대기 비서실장이 쓰게 되고,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 공간은 김영현 경호처장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사하시오.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해병대 사령관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냥 쫓겨나는 신세가 됐을 때 그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 국방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보수의 역설이 나옵니다. 역대 보수 정권이 늘 진보 정권의 절반 수준밖에 국방비가 안 늘었습니다. 그리고 손댈 때 없으면 보수 정권일수록 과감하게 국방비를 줄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우리는 보수 정당이라 군은 보수니까 다 우리 편이니까 여기는 좀 더 이렇게 삭감해도 된다. 보수의 역설. 이거 참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용산 이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군의 지휘부, 장성들, 국방부를 거의 5군데로 해체하다시피 해서 대통령실을 마련하고 있는데 장군들이 한마디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진보정부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국방부에 대통령실을 만들겠다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부족하시다고 하지만 본인의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소신을 아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신 이유가 무엇인지. 토론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반대 의견을 개진하지만 결정에 대해서 대국민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에 반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사실 구중궁궐이라고 그러죠. 청와대 안에 생활을 하게 되면요, 사람인 이상 받는 심리적인
어떤 격리감이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영부인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창살 없는 감옥 생활과 유사한 생활이 됩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총출동했죠. 그동안 열세를 보였던 호남 민심에 적극적인 구애를 펼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의욕이 너무 넘치다 보니 작은 해프닝도 생겼습니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2주년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숭고한 5.18 정신을 이어 국민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앉으세요. 화이팅! 대상 이형 입원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고생해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요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놓치지 않네. 아니 대통령과 박수기를 만들어 달라고 얼마나 난리치는지 좋은 의원이 말이야. 너무 오래 했어요. 네. 잠들어 계시는 곳으로 숙연한 마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입니다. 오늘 우리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행사장에 다녀왔습니다. 민주당의 몇몇 정치인들과 민주당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시민단체들의 동무대가 이 광주, 전남, 전북, 호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옛날 이승만 대통령 장기 집권할 때 나왔던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 전남 지역의 구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남 지역에서 우리 이정현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원내대표로서 대통령을 설득해서 제가 이 지역에 세금 폭탄을 투하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초단체장 후보들 당선되는 지역에 제가 세금 폭탄 투하해서 원하는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금 폭탄이 아니고 예산 폭탄입니까? 예산 폭탄입니까? 세금 폭탄 했나요? 예산 폭탄을 투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흥분하다 보니 말이 자꾸 혼나오네,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서로를 향한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역 민생은 뒤로 한 채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을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더 젊어.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더 젊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대박 나십니다. 네, 안사들이요? 네. 저희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대박 나. 아이, 대통령이 내가 이거 사가지고 다른 사람 좀 하도 말도 안 되는 거 좀 많이.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보시면 더 젊어 보이세요.
대장동 부패 게이트로 일컬어지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부패와 모든 잘못된 권력을 이번에 6월 1일 반드시 우리는 심판해야 합니다. 이곳 성남은 조커가 판치는 고담시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영개발에 탈을 쓴 채 헐값에 토지를 수용한 성남의 조커가 누굽니까? 저와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용기도 없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인천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안철수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대선 때 다당제 정치개혁의 신념이라고 수십 번 말한 것을 뒤로한 채 윤석열 대통령의 품에 안겼습니다. 희대의 정치 철새를 성남 시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 입장에서 모습이 일 잘하면 됐지, 뭐 옷이 좀 더럽든지 도둑들한테 당해가지고 오물을 좀 뒤집어 썼든지 뭐 상관이 있습니까? 도둑 잘 잡으면 되는 거고 일 잘해서 농사 잘 지으면 되는 것이고 주인에게 충직하면 되는 것이지. 어른들만 있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해요. 어른들만 있어서 어른들만 있어가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희가 네. 이번에 계양을 국제유형성도 지역구잖아요. 그래요? 우린 그런 거 관심 없어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돼. 이걸 관심을 안 가지니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해요. 아니 정치는 사람이 다 지지고 볶고 하는데 뭐 어떻게. 지지고 볶고 한다고 모른 척하니까 더 지지고 볶고. 아니 뭐 국민들이 뭐하나. 이제 명품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계양구 명품 도시. 모른 척하면요. 주인이 모섬들 뭐 하는지 귀찮아서 모르겠다고 모섬이 일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아 모섬이 알아서 해야지 그거는. 그 밖에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들을 돌발 부록으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후보님은 앞으로도 직접 이렇게 기자들 앞에 나오셔서 입장 표명하실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돼서도 하겠습니다. 유치해도 다 유치했어요? 네. 그래요? 역사상 처음으로 출퇴근하시는 대통령이신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래서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그리고 많이 땡겨나네. 잘했어요. 이래야 뭐 오늘 한동훈 장관. 오늘 개인 사무라. 이런 기자실이 몇 개죠? 7개.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일 수요일에는 8시 반에 출근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일에는 9시 10분, 13일에는 9시 55분에 출근하셨습니다. 매일 40분씩 늦어지다가 재택근무로 전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출근 시에 기자들과 문간에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부에서 좀 잘 못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 다 정권 초기에는 전부 다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다 칭찬하고 그때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와이셔츠 바람에 같이 대화하고 뭐 청와대 직원들하고 군대 식당에서 밥 먹고 이런 걸 가지고 엄청 홍보를 하고 뭐 박근혜 때와 다르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대통령께서 그러한 그 코스프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언론 프레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오미크론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더더욱 우리 기자님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소통 이런 게 이제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제가 올해로 기자 31년 차인데 어쨌든 대통령이 도어스텝으로 기자들과 매일 만나서 이렇게 토론하거나 질의응답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보면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코스프레로만 볼 건가 그리고보다는 좀 더
국무회의를 주재하시려면 입주 담당자 김만 오늘 좀 하셔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 그래서 내가 좀 출근해서 좀 챙겨봐야 되겠다. 혹시 오늘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된 장관도 임명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유가 오늘 한동훈 장관 후보자 임명은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출근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호영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윤재순 비서관 대해서는 당에서 조금 우려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점이 없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날 처리해 줄게 좋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관련해서 고민이 주신 이유가 속감 좀 말씀해 주세요. 시대를 담아 은유와 풍자로 풀어보는 돌발 영상. 돌발 영상은 YTN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영상 화제작은 물론 친절한 뉴스쇼 뉴스가 있는 저녁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돌아쩌 구독,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